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 결과 이재종, 최화삼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 둘을 대상으로 조만간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적잖은 비용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다소 부담이었던 종합건강검진을 광주시 출연기관 등이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을 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활성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전남도가 조속한 여수공항 둔덕 제거와 활주로 연장, 종단 안전구역 확대 등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라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개비를 도입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중개수수료는 1.5%,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입비와 광고비도 없습니다. 덕분에 소상공인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 정도 저희가 차이가 더 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먹개비 자체에서 이제 쿠폰이랑 뭐 이런 거 막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배달비 무료 등 각종 할인 행사에 힘입어 누적 매출액은 출시 30개월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공공 배달앱을 모르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고 이용하려 해도 다른 앱보다 가맹점 수가 적어 불편합니다. 이곳 순천 신대지구를 중심으로 국밥을 검색해봤습니다. 민간 배달앱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매장이 검색되는데요. 반면 공공배달앱 먹개비에 검색되는 매장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가맹점과 회원 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배달앱 신규 가맹점 수는 출시 첫 해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신규 회원 수도 지난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사용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안 했던 이유가 먹개비 홍보 같은 경우는 잠깐 했다가 안 했거든요, 아예. 전라남도는 공공배달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효과는 분명하다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시민 도민분들께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가맹점주분들께 신규로 가입하면 2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던가. 이미 공공배달앱 운영을 포기한 지자체도 적지 않은 상태.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배달앱과는 다른 경쟁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달 2일 담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종, 최화삼 후보를 경선 결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까지 사흘간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벌였고 5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이재종, 최화삼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치는 1, 2위를 득표함에 따라 조만간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조만간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4월 2일로 예정됐지만 오는 12일 전에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대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종일 봄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 종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5에서 10mm가량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에서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낮은 기온이지만 평년 기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보편화된 종합건강검진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종합검진 서비스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정현순 씨. 5년 전 갑상선에 생긴 혹을 치료했던 터라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비용이며 시간이며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열일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종합건강검진센터가 통째로 시장 안에 차려져섭니다. 기본검진은 물론 각종 암 진단이 가능한 혈액검사까지 모두 무료. 그래도 걱정부터 앞섭니다. 가기도 시방 놔두고 왔지. 이러고 피를 많이 뽑을 때는 내가 무슨 내 몸에 이상이 오냐고 왔냐고 걱정이 되지. 의료진의 꼼꼼한 설명을 듣고서야 안심이 됩니다. 피를 주고 많이 뽑은 게 걱정이 되네요. 그만큼 오늘 검사 항목을 좀 많이 해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검사에서 암의 조기 진단을 보는 종양 표지자 검사 이런 것도 했고. 광주 경제지능상생 일자리재단과 KMI 한국의학연구소 광주센터, 광주시 상인연합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생계를 챙기느라 운동은커녕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미뤄두는 경우가 허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나절만 운영됐는데도 100명 가까이 다녀갔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굉장히 심적으로 침체돼 있고 그런 순간에 건강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주시고 1인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 등은 모두 KMI 광주센터가 부담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데 본인의 생계 때문에 이것에서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부나 공공이 해야 될 쓸모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강을 선물받은 상인들이 크게 반기는 만큼 일자리재단과 KMI는 더 많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036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지방에서도 대규모 국제 행사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낸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축전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로서 가슴이 벅차다며 전주에서의 행사 개최로 지방이 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역시 여수 요트와 순천 근대 5종 등의 지원을 통해 감동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1절을 맞아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집단 폭주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은 폭주 행위가 우려되는 광산구와 서구, 북구 등의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면서 드문드문 난폭 운전은 있었지만 집단 폭주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가림막이나 경광등 설치, 중앙선 침범 등 6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환경 벼 농사에서 왕우렁이는 효자 노릇을 합니다. 주로 봄, 여름에 활동하지만 기상이변으로 따뜻해진 겨울을 죽지 않고 버텨내면서 애써 심은 어린 모를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피해를 본 전남 농가에서는 요즘 땅속 겨울잠을 자는 왕우렁이 깨우기에 한창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파내는 트랙터 10여 대 뒤로 물기를 머금은 소 크기 솟구치입니다. 지난 모내기철 해남과 강진 등 전남 지역 1,500헥타르 논에서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를 입혔던 월동 왕우렁이를 찾는 겁니다. 논을 깊이 갈아엎으면 흙 속에 들어가 겨울을 나던 왕우렁이가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죽게 됩니다. 현재 전체 친환경벼 농가 중 90%가량이 우렁이 농법을 활용하며 1헥타르당 12kg의 새끼 우렁이가 매년 논에 새로 투입되는 상황. 그런데 지난해 겨울 이례적인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우렁이들이 겨울에도 죽지 않고 봄까지 살아남으며 문제가 됐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렁이 채집 캠페인도 이뤄졌지만 고령화로 인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여기에서 똑같은 이제 우렁이 채집 활동을 했거든요. 75헥타 농사지면서 방구당 1헥타에 12kg씩을 살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거한 것은 굳이 한 200kg 정도밖에 수거를. 이렇다 보니 기계를 사용해 보다 효과가 높은 겨울 논 말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남. 친환경벼 재배 면적 2만여 헥타르 가운데 벌써 절반이 넘는 농가가 동참해 남도 겨울 농촌의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왕우렁이 수거를 통해서 피해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농 깊이가리를 통해서 논 말리기를 하면은 왕우렁이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채집된 월동 우렁이들은 유입 경로 등 체계적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논 현장에서 왕우렁이가 월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월동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방제 기술의 개발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0여 년 전 98%에 이르는 제초 효과로 호응을 얻으며 시작된 친환경 남미산 왕우렁이 농법.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지역의 기업 60%가량이 환율 상승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입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가 환율 상승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업체는 24%에 불과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생산 단가 상승이 가장 높았고 환차손 발생과 납품 단가 인하 압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을 1,300원에서 1,350원으로 꼽았는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세제 감면과 물류비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에 여수공항 안전성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둔덕 제거와 종단 안전구역 확대 등 안전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근무 인원 확대, 중형급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여수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둔덕의 높이가 4m로 가장 높고 활주로는 2,100m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지만 우리 사회와 문화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데요. 3.1절을 앞두고 충남에서 일본 연호와 일본식 한자 등을 모두 걷어낸 한글 토지대장이 처음으로 완성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군마다 서구에 보관 중인 수만 장의 토지대장. 일제강점기이던 1910년 토지조사 이후부터 작성된 것으로 조상 땅 찾기나 소송 자료 등으로 지금도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이쇼, 쇼와 같은 당시 일본 연호와 일본식 한자, 창시명 등으로 표기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한자와 일본식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이 토지대장을 보셔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충남에서 이런 일본어를 모두 걷어내고 한글로 바꾼 313만 6천 장 규모의
한글 디지털 토지대장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53억여 원을 투입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입니다. 토지대장에 남아있는 일본식 연호, 장씨명 등 일본식 잔재를 털어내고 도민들에게 토지 행정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완성된 한글 디지털 토지대장에 접속해 클릭만 하면 알아보기 어렵던 일본식 표기가 바로 한글로 바뀌어 보입니다. 평균 이틀이던 민원 처리 기간도 반나절 이내로 줄고 무엇보다 옛 토지대장을 활용할 때 겪던 불편함을 크게 줄였습니다. 한문으로 돼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보거나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해를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한글로 된 부분이어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한글 토지대장은 시군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동네 책방들이 경영난으로 줄어들면서 강원도가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의 한 서점, 한낮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안을 보니 꽂혀있는 책들은 오래된 만화책들 뿐입니다. 이 서점은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아 춘천시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점 간판만 유지하는 이유는 지역 서점 인증제 때문입니다. 지역 도서관과 관공서는 강원도에서 인증받은 서점에서만 책을 구입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동네 책방을 살리겠다며 2021년부터 이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세 서점들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팔리지 않는 책으로 서점을 꾸려놓고 도서관과 관공서에 책을 납품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실상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동네 책방을 늘리겠다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가림막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본연의 역할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서점인지도 몰라. 춘천에서 무늬만 서점인 곳이 최소 2곳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지역 서점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89곳에 이릅니다. 2021년 72곳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내놓은 전국적으로 서점이 줄고 있다는 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동네 책방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인증제, 특정 업체만 배불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농업재해와 병해충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가 병든 사과를 촬영하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어플을 개발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안동 사과농장의 저장고입니다. 농장 주인 박재인 씨가 꺼낸 바구니에는 겉면이 멍이 든 것처럼 검은 반점으로 가득한 부사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수확했지만 병들어 팔지 못한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모르는 병원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병원균들이 한번 자리 잡으면은 약으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얼마 전 안동대가 개발한 사과지킴이 진단 앱을 켜봅니다. 사과의 병든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어플에 사진을 등록하고 구체적인 예방법을 물어봅니다. 비슷한 시각 안동대 식물종합병원. 식물의학과 교수들이 박 씨가 어플로 보낸 병든 사과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병증을 보니까 이건 탄저병이고 또 여기 이쪽으로는 이제 고두 증상이고 그런데 이게 아마 저장 중에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수확 후기에 이제 감염돼서. 진단이 끝난 뒤엔 어떤 환경에서 이 병이 확산되기 쉬운지 또 어떤 약재를 살포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플에 구체적으로 적어 의뢰인에게 답합니다. 안동대 글로컬 사업 성과 중 하나인 사과지킴이 진단 앱.
안동대 식물의학과가 지난 10여 년 동안 농업 현장에서 수집한 10만 건 가까운 사과 병해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경북의 농업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식물 병리학 전문가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앱을 통해서 이 농가와 소통을 통해서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양상과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과 병해충과 농약 살포 이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농업 현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기초 자료를 쌓는다는데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병해충들이 어느 정도 농약에 대해서 감수성이냐, 저항성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처방해 왔는지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처방을 내려준다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안동대 식물종합병원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과 병해충 사례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과지킴이 진단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곡성 지역에서 유일하게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옥과 통합보건지소가 기존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였던 진료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하원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역민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입니다. 곡성 옥과 통합보건지소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8월 곡성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전문의가 직접 곡성을 방문하는 전국 최초의 출장 진료 사업입니다. 의향 전남을 알리기 위해 올해 개관을 목표로 나주에 건립 중인 남도 의병역사박물관이 공정률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된 남도 의병역사박물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호남저리록과 의병 양달사 통문 등 3천여 점의 의병 관련 유물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불법 드론 등 신종 위험물로부터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빛원전을 찾아 드론 탐지와 대응 장비 시연을 참관했고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방호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 연말 한빛 6호기 경납건물 내부 공기 배기 중 방사선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수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봄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에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된 봄비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이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비보다는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에서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에 비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10도 이상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어제가 때이른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수준이고요. 오늘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도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순의 현재 기온 7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 목포에서 7도, 영암에서 9도 안팎 보이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8도, 고흥의 낮 기온도 7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번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5.5m로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